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 시기를 힘겹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물론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고정거래가가 일부 상승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약간은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모리 여팡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4월 7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현장에서 삼성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감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이후로 한 번도 인위적 감산을 진행하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인위적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죠.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크고 작은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과점 시장을 만들어 나간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치킨 게임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D램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때도 감산을 선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인위적인 감산을 25년 만에 공식화했습니다. 도대체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길래 삼성이 메모리 불황을 대하는 스탠스가 이처럼 달라진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때는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마저 감소하는 시장이다 라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메모리 치킨 게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의 상황,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의 시기, 또한 2010년부터 2012년의 시기 정도로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980년대에 일어났던 치킨 게임은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전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일본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주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어냈죠. 일본 정부의 주도 하에 제조, 장비, 소재를 빠르게 내재화하면서 일본 반도체는 특유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장비, 소재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세 개의 산업 카테고리가 모두 호황을 누리는 굉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자,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모두 아우르는 말 그대로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건비 상승과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비효율을 겪고 있던 시기예요. 이로 인해서 점점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1980년대 미국 반도체 업계의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단가는 재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끝도 없이 생산 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메모리 반도체 부흥을 외치던 일본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대비했을 때 낮은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 단가 하락의 효과를 겪으면서 미국 대비 낮은 단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미국보다 높은 원가 경쟁력과 달러 대비 엔화의 약세를 무기로 삼아서 일본 반도체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요.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유수의 전자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강력하게 포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일본 반도체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 1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전자기업으로 빼곡하게 차여져 있을 만큼 일본의 반도체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시절이에요.
이에 미국은 1987년, 91년, 96년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일본과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합니다. 3번의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거의 공중분해 수준으로 처참하게 유린해버리죠. 자, 그렇다면 1차 반도체 치킨 게임 당시에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컴퓨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연히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업용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장이 주된 시장이었어요. 컴퓨팅의 주된 시장이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일대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는 1980년대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PC의 출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추이의 그래프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는 시점인 1980년대에 PC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흐름했던 PC 시장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어요. 일본 반도체 업계는 이런 시장의 기회를 잡고 낮은 원가 경쟁력과 엔저를 무기로 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던 겁니다.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의 뒤에는 PC 시장의 개화라고 하는 이슈가 맞물려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치킨 게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2007년부터 2009년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은 1980년대의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은 별로 떠올리지를 않아요. 두 번째 치킨 게임 시기인 2007년부터 2009년의 시기를 1차 치킨 게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에는 1980년대보다는 2007년대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뇌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박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치킨 게임의 원인은 중화권 PC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후발주자였던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이 점유율의 확대를 꾀하면서 생산 물량을 늘리고 투자를 증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대만의 메모리 기업들은 중화권 PC 시장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D램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이 야기되었습니다. 당시 주력이었던 512메가 DDR2 D램의 경우 피크를 치던 가격이 단 3년 만에 0.55달러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무려 90%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1기가 DDR2 D램의 경우에는 0.8달러 수준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족족 적자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최강자였던 대만이 중화권의 폭발적인 PC 시장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은 결국에는 자국의 메모리 기업들을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치킨 게임의 원흉이었던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먼저 시작한 치킨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고요. 또한 독일의 한때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2위를 호령했던 키몬다가 바로 이 시기에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본의 메모리 연합이라고 불리던 엘피다 메모리 또한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조 원 정도를 긴급 수혈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도, 이 난리통에도 삼성전자는 무감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기한 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대단하죠? 치킨 게임이 절정에 달았던 2008년 3분기 삼성전자는 약 2,300억 원의 흑자를 내요.
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600억 적자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론은 하나로 약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대단하죠.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2009년도까지 메모리 업체들은 이 큰 타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20여 개 기업이 난립하던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엘피다, 난야 등 9개 기업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 정리의 시간이 바로 2차 치킨 게임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중화권의 PC 수요 증가라는 이 이슈가 대두되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권 PC 수요는 이후로도 견조하게 그 수요가 증가되면서 치킨 게임 중에도 꾸준한 수요를 창출해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2차 치킨 게임이 끝난 후에 이 치킨 게임을 버텨낸 기업들이 따먹을 달콤한 과실이 되었죠. 하지만 2009년 이후에 찾아왔던 메모리 평화 시대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대만의 업체들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치킨 게임이 진행됩니다. 제3차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어요. 2010년대였죠. 2조 원의 긴급 수요를 받고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이 엘피다 메모리는 대만의 자녀 메모리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생산량과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3차 치킨 게임의 사업막이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2차 치킨 게임 때 기초 체력을 모두 소진한 일본과 대만의 메모리 기업들이 더욱 강력해진 삼성과 하이닉스의 원가 경쟁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빈사 상태의 엘피다가 최종 파산의 길을 걷게 되죠. 또한 대만의 자녀 메모리 업체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파산한 엘피다를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현재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3차 치킨 게임에서 시장이 크게 달라진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중화권 PC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잉여 물량들을 소진해 주었고요. 그럼을 통해서 치킨 게임의 종료를 이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났던 3번의 치킨 게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와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수요의 증가가 뒷받침되었다라는 거죠. 1차 시기에는 PC 시장이 개화하는 시기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도 올라가게 되겠죠. 2차 시기 그리고 3차 시기에는 중화권 PC 시장의 견조한 성장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이런 호황이 바탕이 돼서 메모리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의 메모리 가격 하락의 배경은 당시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불황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1, 2, 3차 치킨 게임 당시에는 잉여 공급을 빠르게 소화해줄 시장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시장 자체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수요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잉여 공급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국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조차 IT 시장 불황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는 무감산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과점 시장의 특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싸움보다는 담합이 낫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메모리 불황은 IT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면서 야기된 측면이 크죠. 2008년의 치킨 게임 그리고 2010년 치킨 게임에서 삼성이 무감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화권 PC 수요가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삼성이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량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르죠. IT 시장 자체가 죽으면서 빅3 메모리 업체가 메모리를 생산하는 족족 적자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빅3 모두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치킨 게임을 시작해버리면 가장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업체가 어딥니까? 마이크론이에요. 어쨌든 뒤에서도 살펴볼 거지만
어쨌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론이 파산을 하게 되면 마이크론이 공급하던 분량의 메모리를 어디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삼성이 그 공급량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못 받아줘요. 왜냐면 캐펙스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불황기라서 투자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해버리면은 그 물량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공급망에 거대한 이상이 생기게 될 거예요. 2008년과 2010년의 치킨게임에서는 어느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이 망한 회사의 물량을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꾸역꾸역. 하지만 빅3로 이미 정리가 끝난 과점시장이 된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한 회사가 도산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생산하던 파일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물량이라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서는 치킨 게임을 벌여서 어느 한 곳을 고사시키는 것보다 서로가 협의해서 물량 조절을 통해 빨리 불황의 늪을 벗어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경우 도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가만히 있을까요? 미일 반도체 협정 시즌2가 열릴 거예요. 다만 그 이름이 한미 반도체 협정이 되겠죠. 중국을 향해 있던 미국의 칼날이 한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리한 치킨 게임보다는 적정선에서 감산을 진행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6만전자에 머무른 지 꽤 됐습니다. 5만원대 후반과 6만원대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 주주들이 계속해서 외치던 게 뭡니까? 너네 제발 메모리 감산 좀 해라. 그러면 너네 주가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압박을 넣기 시작하니 이제는 삼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게 되겠죠. 감산을 선언하면서 65,000원 선을 가파르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주주의 이러한 요구들에 좀 부응하는 차원에서 감산을 진행한 차원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1, 2, 3차 치킨 게임 때는 수요를 받아줄 시장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죽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과점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보다는 담합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독점 이슈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주의 요구. 이렇게 4가지 요인들이 쳇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삼성의 인위적 감산 공식화를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감산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본 논리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